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엔 5대 인성의 5대 기질에 대해서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성의 5대 기질과 인성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감정을 했고, 두 번째 정서를 했고, 세 번째 본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능 영역으로 관련이 있는 인성이 근면성과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 학습을 하였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인성의 5대 기질 중에서 자아하고 초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성의 기질, 자아, 초자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인성의 병리적인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인데요. 이 자아의 의미는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본능의 만족을 제어하려는 심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정신적 구성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본능 초자아와 함께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 즉 현실 원리에 따라서 본능의 원초적 소망과 욕망과 초자아의 양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아가 강하면 현실을 조정해가는 능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아의 역할은 감정을 순수하게 만들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본능 욕구를 해결해주고 초자아와 협조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아의 성숙은 자아의 1차 성숙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자아의 1차 성숙은 유아기 때, 3세, 4세 때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아 성숙에 80%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융통성과 관련해서 부드러운 어머니, 즉 유연성이 풍부한 어머니는 이 자아를 성숙시켜서 협동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또 신경질적이고 유연성이 없는 어머니는 아이의 자아 성숙을 정체되게 만들어 협동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와의 애착 관계에 따라 자아 성숙이 양호, 미수, 결핍으로 발달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이러한 폭넓은 유연성은 자녀의 자아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한국 어머니들은 유연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희생을 하면서 자녀에게 유연성을 준 민족이죠. 이러한 자아의 2차 성숙은 6세 이후부터는 어머니의 영향이 축소되고 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육은 모두와 공존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개발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고 섬세한 교육, 아이들의 자아를 성숙시키고 단순하고 극단적인 교육, 주입식, 암기식이죠. 이러한 교육들은 아이의 자아 성숙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자아 성숙에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엄마가 아빠의 역할을 할 때 저항이 일어나서 아이의 자아 성숙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꼭 반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목표 지향적인 초자의 역할이므로 아빠가 하는 것이 좋고, 반면 반 아이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어떤 역할 지향적인 자아 역할로서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이의 자아 성숙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모설에 있는 자녀나 또는 이혼 가정에서의 어머니는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아빠가 하는 역할을 적절하게 아이에게 이해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아이의 자아를 성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의성 교육은 이런 자아를 성숙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세기는 주입식, 암기식 교육으로 이러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했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이러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험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아들 문 앞을 지켜 공부시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이가 유연성이 없고 그러한 자녀를 숨이 막힐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 상사와 부하 간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문제를 주고 자기 나름대로의 발전시키도록 하는 창의성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창의성 교육은 아이의 자율성과 협동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성숙으로 넘어가서 이 청소년의 자아성숙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이런 역할 지향적인 어머니 역할이 핵심이 되고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목표 지향적인 아버지 역할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요 점을 감안해서 이때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해서 아이에게 충분한 교육과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 분담이 안 되면 이런 성격 장애도 올 수가 있고 조직에서도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아빠의 어떤 부재 또 엄마의 부재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부모하고의 어떤 교육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아는 어머니 역할, 초자아는 아버지 역할을 하여야 아이의 자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역할이 바뀌었을 때 서로 상충되며 이런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이 지속되며 이상 행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가 이렇게 역할이 바뀌고 서로 다투고 막 할 때 그 아이의 어떤 자아성숙은 더 방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편모 또는 아버지 부재보다는. 그래서 이러한 그 부모의 역할들을 잘 이해했으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아이의 양육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아의 상실인데요. 자아를 상실하였다는 것은 유연성을 상실한 것과 같죠. 그래서 본능 욕구와 초자아를 적절히 조절하려면 유연성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조절에 실패하면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아의 유연성은 융통성과 유사하죠. 그래서 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을 통칭합니다. 또한 유연성은 희생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즉 희생 속에서 유연성을 성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유연하면 아이는 사고를 치고도 제자리에 돌아오는데 극단적이면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도 다 싫다 뭐 세상이 싫다 에라이 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 힘들고 관계가 극도로 나빠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자아의 상실 예시를 살펴보면은 자, 엄마의 어떤 점이 그렇게 싫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공부하다가 물 먹고 싶어 내 방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 문 앞에 어머니가 지켜 앉아 있거든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숨이 막혀요. 요즘도 이런 어머니가 계신가요? 네, 이런 자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성과 자주성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협동성과 자주성은 이러한 현실 적응 능력과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런 자아가 본능과 초자아를 잘 조절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인성을 지녔다고 하였습니다. 자, 협동성과 자주성의 의미와 향상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성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으로 모두와 더불어 마찰없이 잘 공존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마치 가시나무와 칡넝쿨의 공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자기의 어떤 가시를 감추고 싶고 칡넝쿨은 어디로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래서 칡넝쿨과 가지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면 그 서로의 어떤 욕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협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준 것 좋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또 역사 공부도 자주 들려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국심을 바탕으로 협동심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성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성이 떨어지면 외롭고 고통스럽고 또 폭넓게 공존하지 못하면 소외감, 열등감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자주성은 능동성과 도전 정신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향상법으로는 많은 체험을 갖게 하고 지나치게 구속하거나 제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떤 온실의 꽃과 같이 취급하면 자주성이 떨어지므로 이런 발달 과정에서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것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런 도전성을 높이는 이런 교육을 좀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긍정 요인과 장애 요인에서의 어떤 그 협동성과 자율성을 살펴보면은, 자, 긍정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태도가 온유하고 가변적일 경우, 가변적이라는 것은 좀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객관적인 상태를 수용하는 능력이 우수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장애 요인은 어머니의 태도가 막 신경질적이고 막 극단적인 경우, 아이는 어떤 사고의 폭이 좁고 그런 객관적인 상태를 수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자주성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는 이런 폭넓은 체험을 하게 하고 자신감과 삶의 의욕을 주고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요인으로는 어떤 부모의 과잉 보호, 그리고 지나친 간섭과 엄격하게 지도할 경우, 뭐 실수에 대한 미수용, 조금만 실수해도 뭐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또 체벌 의존 생활 지도를 한 경우에는 이러한 자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하는 방법으로는 협동성은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다.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지도해주고, 이런 공동 목표를 추구할 때 상호 보완적인 노력의 자세가 중요함을 갖게 하는 것이죠. 집단 내에서 즐거움을 갖도록 해주고, 또 대인관계 및 사이에서 비활동, 비사교적인 편이므로 활동의 장면을 만들어주며 협력의 정신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주성은 이런 독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본인이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요. 능동성, 자발적인 행동을 길러주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또 혼자심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성급한 기대나 과잉 보호에서 탈피해서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지시적인 행동보다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협동성의 예시를 살펴보면은 아이가 엄마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엄마 A는 넌 아직 그것도 모르고 있었니? 바보같이. 엄마 바빠, 내가 풀어봐. 이런 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신경절고 극단적인 성격의 어머니로 아이의 협동심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B 엄마는 그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란다 하고 잘 지도해주면 결과는 태도가 온유해지고 또 융통적인 성격의 어머니로 아이의 협동심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주성의 예시를 살펴보면은, 자, 아이가 실수나 실착을 했을 때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할 테니 옆에서 지켜보기나 해 라고 하면은 아이의 자주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실수나 잘못된 행위가 있을 때 지나치게 구속하거나 이런 제한하는 지도 방법에서 탈피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자아의 병리학적 이상 행동을 살펴보면, 자아가 본능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자기 도취에 빠져 잘못된 성취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마조히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조히즘 현상의 증세는 자기 도취로 혼자 속으로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에게 향하는 가학증, 성적 피학증이라고도 하는데 증세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손등을 물어뜯거나 여럿이 있는 곳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는 자아가 유연성을 상실해서 본능적으로 치우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자아가 초자아 쪽으로 치우치면 상대방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초자아의 60% 이상 치우쳤을 때 심한 가학 증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아가 초자아에 치우친 정도가 낮으면 조금 때리고 꼬집는 정도, 그러나 치우친 정도가 높으면 아주 심하게 때리고 꼬집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아는 항상 중립을 지키고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람이 되면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중립을 벗어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몇 있으면은 그 아이에게 전부 중립을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부모는요. 그래야 아이의 어떤 그 자아가 좀 잘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자아는 이 본능과 초자아를 조절하고 항상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며, 자아는 이런 방어를 위해서 선의의 속임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10세까지는 어머니가 70%, 아버지가 30% 역할이 필요하고 10세 이후에는 그와 반대의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관심하거나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자녀의 인상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은 어떤 자녀의 어떤 성격, 인성은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지 이러한 부모의 가정 환경에 그냥 가정 환경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초자인데요. 이제 초자의 개념 5대 기질 중에서 이제 마지막 초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자는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사회나 부모의 도덕적 기준을 표상하는 마음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정신분석학으로는 본능 및 자아와 더불어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이상을 대표하며 이런 도덕적 원칙을 따르고 또 이와 비슷한 용어로는 상위 자아, 슈퍼에고, 이상화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초자의 성숙은, 자, 1차 성숙은 민주적이고 규범적인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이러한 규범과 질서를 가지고 민주적으로 지도하는 아버지가 초자를 잘 성숙시키며 초자가 충실하게 될 수 있다. 이런 폭력적이고 성취 강요적인 아버지 밑에서는 초자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자녀의 양심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취 강요적인 아버지는 제가 연구한 바로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과 야망을 자녀에게 이루도록 강요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과 자기의 자녀를 비교해서 뭐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가족보다는 남의 체면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아빠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감자의 80% 이상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술, 폭력, 게으름을 죽기보다 싫어하지만 결국 아이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차 성숙은 환경이 초자에 많은 영향을 주며 아버지에 의해서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활 태도가 문란하면 자녀의 초자의 발달에 저해 요인이 되고, 또한 무질서한 환경도 초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초자아는 자아를 감시하는 기관이며 정신적인 검열 기관인 셈이죠. 이러한 초자아가 부족하면 반사회적 성향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초자아 부족 시 아이 관찰 시 어떤 영역이 문제인지 문진 또는 관찰을 통해 찾아낸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핑계대면 이건 자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신을 제대로 통제를 하지 못하면 이것은 초자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자아는 준법성과 지도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초자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준법성과 지도성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준법성과 지도성의 의미와 향상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법성의 의미는 이런 객관적 규범과 질서에 대해서 저항감이 없고 수용하는 폭이 넓고 자기 방어 기자가 강하며 절도 있는 사고와 규범 있는 행동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준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인 규범과 질서를 폭넓게 수용하고 준수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지도성의 의미는 자기 표현 능력, 상대방 왜곡 시 감정적,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능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향상법은
벌칙보다는 타이르고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하고 이런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해주고 이러한 어떤 부애착, 아버지의 애착 관계를 돈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아버지의 애착이 없을 때 어머니가 거기에 상응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이러한 어떤 지도성에 대한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긍정적 요인과 장애 요인에서의 준법성과 지도성을 살펴보면은 긍정 요인으로는 질서 있는 가정 환경으로 언제나 일관성 있는 아버지의 지지와 사랑, 그리고 질서 있는 사회 환경이 긍정 요인이고, 장애 요인은 이런 폭력, 성취 강의성, 또 부모에 대한 무관심성, 또 정서 단절성. 이 정서 단절성의 특성을 가진 아버지는 어떤 이혼을 하면 대부분 자녀와의 관계를 갖는데 자녀의 관계를 아예 갖지 않은 정도의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만취, 생활의 무질서, 잦은 직업 변동, 폭력, 게으름, 강간, 폭언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 단절성의 특성을 가진 아버지라 볼 수가 있고, 또 긍정 요인, 지도성의 긍정 요인은 올바른 아버지의 역할 수행, 아이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이해 및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아이의 실수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자, 장애 요인으로는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왜곡된 지도 행동, 또 꾸중과 지나친 엄격성. 물론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왜곡된 지도라고는 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아이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러한 어떤 그 역할이 바뀌어도 아이가 이해하게 되면은 이러한 인성 발달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준법성과 지도성의 상담 지도 방법을 살펴보면은 이 준법성은 자기 잣대로 자녀 교육을 실시하지 말고 어떤 민주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주고, 양심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지도하고, 또 단체 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규칙이나 질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이런 윗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지도성은 이런 부모의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외향적인 기질로 바꿔 나가고, 매사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또 부모와의 애착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의 의도와 의지대로 행동하고 표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인성의 병리적 현상을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의 뇌는 각기 다른 기능에 둘러싸여 있는데 본능의 에너지를 4개의 기능이 각각 맡고 있죠. 즉 침범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은 건전한 인성이고, 일부 기능이 본능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본능이 다른 영역으로 침범 시에는 불건전한 인성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인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병리적 현상을 살펴보면은 상호 침범이죠, 영역을. 그래서 감정 본능이 서로 상호 침범하게 되면은 신경장애 발생,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경우 있다. 신경증은 실제 있는데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이죠. 정서와 본능이 상호 침범하게 되면은 정서 부분이 정신질환, 환상,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정신질환이 올 수가 있고, 우리 엄마는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이러한 정신장애는 아무 근거와 동기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또 자아 본능이 서로 상호 침범을 하게 되면 성격 장애가 올 수가 있고, 음주, 마약 중독, 자살 등, 또 초자아 본능이 상호 침범을 하게 되면 반사회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의식 및 의식의 행동 반응을 보면, 이거는 화살표 치우침을 의미하는데, 자, 감정이 본능에 침범하면은 이런 감정적, 의식적, 눈물 흘림 이런 것이 좀 나올 수 있고, 또 본능이 감정을 침범하면은 파기적, 동물적 성향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서가 이제 본능을 건들게 되면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감각 기능이 민감해지고 또 실제와 다르게 자기의 체험에 의해서 증상이 천차만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능이 정서를 침범하게 되면은 그 현실에 대한 감각이 아주 저하돼서 그 밋밋해지고 악수에 느끼는 감정이 없고 뭐 어떤 음식말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도가 되겠죠. 또 자아가 본능을 침범을 하게 되면 자기 변론적, 자기 중심적, 속임수, 주관적 성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도취나 남 핑계, 사기성, 집단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본능이 자아를 침범하게 되면 현실 적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응 못하는 아이, 뭐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달라고 이런 적응을 못할 수 있습니다. 초자아가 본능을 침범하게 되면은 결벽증이 심하게 되고 냉정하고 지나치게 엄격해지고, 즉 매사에 정리정돈이 잘 돼야 직성이 풀릴 수 있는 것이죠. 뭐 운동이라든지 교칙, 문란자, 엄격 처벌 같은 경우는 학생에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능이 초자아를 침범하게 되면은 규범 질서에 대한 저항이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정리정돈을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반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걸 요약을 하게 되면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본능의 만족을 제어하려는 심 사이에서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정신적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발달은 자주성과 협동성에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 지능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초자아는 이런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본능 및 자아와 더불어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상을 대표하죠. 그리고 이런 도덕적 원칙에 따르게 되고, 그래서 초자아는 지도성과 준법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저는 2교시를 2차 시를 마치게 되고, 3차 시에는 인성검사의 어떤 목적과 인성의 구성 항목을 전 해석해 나가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